자, 21M. FOMC가 다음 주인가요? 7월 FOMC가 지금 75bp를 원래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CPI가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금리를 1%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되게 무서웠던 게 원래 그 원래 100bp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없었어요, 사실. 75 올리고 점점 이제 50bp씩 올려서 기준금리 3.5를 맞추겠지라는 게 이제 약간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 CPI가 9.1%까지 오르면서 사람들의 그런 공포가 커졌죠. 근데 생각보다 자산 시장은 변동이 많지가 않아요. 비트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빠졌지만 반등하고 있죠. 이제 이것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데드캣을 주고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왜냐면 1% 올리는 거는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거든요. 1%를 올리게 되면은 지금 1.75에서 2일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기준금리 가까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 올리면은 상당히 그 뭐지? 그 막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말하잖아요. 75bp가. 근데 이제 1bp는 더 큰 폭의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문제가 없겠죠. 지금 미국이 1%를 올릴 거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유럽이나 뭐 이런 데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도 디플레이션 경제여서 엔저가 오히려 반가운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어, 금리를 인상을 하는 마이너스 1%인가를 유지한다고 했다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0.5%를 올렸죠. 50bp를 바로 올려버렸죠. 이게 미국이 이제 앞으로 큰 폭으로 인상을 하면은 우리는 그 큰 폭의 인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한국은 가계부채도 심하고 그래서 대출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랑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런 중산층이나 지금 대출받아서 집을 산 서민들이 몰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회 세금으로 막 보조를 받는 계층으로 몰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상황도 사실 크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서로 무역이나 중개가 이제 꾸준해야지 이익을 보는 나라예요. 근데 현재 상황은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뭉쳐 있고 그리고 유럽과 그 미국 서방 국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 와중에 미국은 계속 이제 금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 인상을 한다는데 근데 왜 비스트랑 나스닥이 오르냐? 저도 그게 이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뭐 경제 전문가가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 이익이 이런 시장의 반응은 말 그대로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게 답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르는 게 맞다. 막 이게 아니고 정말 이게 단기적으로 그 이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르고 이제 FOMC를 하면서 금리를 1% 오른다 하면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1번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이제 피크를 찍었다. 그래서 피크아웃이라 해가지고 이제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점점 내려갈 것이다. 이제 라는 생각이 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1%를 올리면 오히려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해서 그 다음부터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 3.5에 정도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점점
저금리 정책을 하고 어쩌면은 이제 지금 코로나 다시 또 막 켄타로우스 이제 유행하고 있고 막 원숭이 두창 이런 전염병들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그런 금리 인하와 그런 완화 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미국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가 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느 정도 바닥에는 왔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락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아래로는 50% 정도,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로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는 게 계속 오르냐, 그거는 정말 몰라요. FOMC 때 가봐야 알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악재가 소멸되면서 호재성으로 작용할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일시적으로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거 끝나면은 진짜 대박 나거든요. 아마 자산 시장은 전부 다 폭등할 겁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뭐 주는 원자재 압박도 지금 원유 재고량이 많이 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 기름을 안 쓰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것 같고 어 경기 침체를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연준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겁을 주고 최대한 이렇게 좀 강하게 빠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골문 부위를 적출해 내버리는 약간 그런 방식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빔 때처럼 음, 좀 급격한 하락과 회복을 통해서 전고점을 넘어간, 나스닥도 똑같거든요, 차트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끼어 있는 국가들은 그거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 한국만 봐도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은 굉장히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모든 이런 매크로에 관한 거를 알고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코인이 왜 오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데드캣, 그러니까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을 위한 상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고 횡보를 하고 나서는 또 다시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 이번 7월이 위기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상방으로 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걸 보여주는 20K 정도에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직관적으로 말을 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사는 시기고 천천히 사면 됩니다. 천천히 사면 되고 바닥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하실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본 하락만큼 또 하락이 온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보고 투자할 만한 상황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횡보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전 18년도 같은 경우에 횡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다음에 또 더 큰 상승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코인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시황을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뭐 반등 간단하게 먹고 이게 아니라 비트가 정고점을 넘고 1억을 넘고 2억, 3억 이렇게 가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막 그게 고통스럽다기보다는 지금 사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고 제가 틀린 거 있어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안다기보다는 그냥 종합적인 제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 너가 그렇다며 라고 하기에는 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거나 뭐 틀린 게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